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1980년 이후 40년 만에 구속됐습니다. 신천지 측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 판결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신천지 내부 상황과 앞으로 있을 재판의 쟁점을 짚어봅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1일 구속됐습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구속을 결정한 이유, 백 변호사 좀 짚어주시죠. 일단 저번에 저희가 이 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됐다고 했을 때 한번 예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 분명히 혐의는 굉장히 중대한데 과연 입증이 가능할까? 그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2월 달에 대구발 신천지 교회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때 당시 신도 명단이나 집회 장소 같은 거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게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 혹은 공모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다툼 있는 범위도 있지만 대부분의 혐의가 영장 발부할만큼은 소명이 됐다라고 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50억 원대 그 교회 자금을 횡령해서 평화궁전 등 본인의 사적으로 유용했다라는 그 두 가지 혐의였는데 일단은 그 두 부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 교단 측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 등이 좀 포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장 발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의 우려겠죠.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고 범죄 혐의도 어느 정도 소명됐고 혐의가 중하면 사실상 도주효력은 거의 인정을 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해서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 기자, 그런데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1980년인가요? 맞습니다. 유재열, 자신이 신봉하던 종교 지도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 대한기독교 장막 성전 여기에 입교를 했다가 근데 이 집단이 얘기했던 종말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뭐 탈퇴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80년 10월에 유재열을 비판합니다. 비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구속이 되고요. 뭐 이듬해 풀려나긴 했지만 어쨌든 1984년에 자신이 직접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신천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그동안 여러 논란 또는 비판, 기독교계에서의 또 뭐 공격 이런 것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세가 급성장해 왔었잖아요. 그럼 이번에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과연 신천지 교세를 꺾을 수 있으리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지금 신천지 교인이 이번 사태 전에는 한 24만 명 정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교육생은 따로 치고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소한 10%, 많게는 20% 신자가 줄었다라고 보고 있고 10에서 20%?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는 한 10만 명까지 줄 수도 있을 거다라고 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중요한 게 젊은 층, 그러니까 교육생들이 많이 빠졌다. 이걸 신천지가 좀 위기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젊은 청년들이 좀 더 소식과 정보에 좀 빠르게 접수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빨리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신천지가 이 총회장의 구속을 두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런 종교 집단의 경우 신도들의 결집을 위해서 자신들이 종교적인 핍박을 받고 있다,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신천지 입장을 보면 총회장은 방역당국에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에 우려를 표했을 뿐이지 방역방해를 목적으로 명단 누락 등을 지시한 점이 없다. 일단 혐의를 부인하면서 일단 조금 전에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천지 내부에서는 우리 신도 이탈 없다라고 하지만 대외적 전문가들이 바라본 관점에서 이탈이 늘어난단 말이죠. 신도 이탈이 늘어난다는 건 신천지 입장에서 굉장히 문제가 커집니다. 그럴 때 보통 많이 쓰는 게 지금 우리 지도자가 종교적 박해 핍박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도 결집을 나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그런 방식의 대응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파 전성독 공지라는 SNS 글을 보니까요. 법적 전쟁을 이기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럼 공개적으로 유포한 건가요? 배포한 건가요? 그러니까 신도들에게만 공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싸워서 꼭 이겨야 된다. 중요하다. 이걸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감염병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뒤로는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탄압 인식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여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악당의 핍박이다 이런 단어도 써가면서 어쨌든 이 전쟁이 우리는 정의롭고 그리고 정부가 악당,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선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런 게 계속 주입하고 있어요.
자, 보면은 누구나 이제 어느 집단이나 그렇지만 내부 위기가 있을 때 외부에 적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적에 대한 공격을 야기하면서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그러면서 위기 타파를 좀 도모하는데 지금 박 기자 말에 따르면 악당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적으로 삼고 악당으로 삼고 공격하는 이런 모양새잖아요. 과연 이게 성공할까요? 근데 결국 지금 그걸 예로 들어보면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 동참 요청하고 굉장히 그 지금 말씀하셨던 그 방식 비슷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니 당신들이 못 막았지 코로나19 퍼지는 걸 왜 우리 탓을 해? 예. 이건 결국 종교적 탄압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막지 못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탄핵이 돼야지 우리한테 화살이 돌아오면 안 된다라는 취지. 결국 우리가 쉽게 말해서 탄압을 받고 있다는 취지죠. 그래서 지금 뭐 어쨌건 신천지 광주교회나 대구교 핵심 간부들이 하는 내부 회의록 이번에 JTBC에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에 동참하자는 건데 물론 또 신천지 내부에서는 그건 우리가 조직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몇 명이 그냥 그런 것들 의견을 표명한 거다라고 하지만 대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정부가 잘못한 것이라는 걸 부각해야 아무래도 신도 이탈이 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 하나의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면 장제원 통합당 의원과 추미애 장관이 설전벌이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걸 같이 돌렸는데 이 영상이 저희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아, 그랬어요? 유튜브 조회수를 봤더니 저희가 확인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링크를 돌려서 영상을 유포했다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조회수. 아주 급격하게 많이 늘었나요? 네, 수십만이 늘었습니다. 수십만. 그러면 그 신천지 교인 수 곱하기 그들이 유포하면서 또 다른 분들이 호기심 생기니까 보신 수가 합쳐졌다 볼 수 있네요. 네, JTBC 보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크지 않나. 어쨌든 이걸 많이 돌려서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 대응을 보면 상당히 고도의 심리전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한쪽으로 보면은 앞서 박 기자가 살짝 얘기했지만 코로나19의 치료약 개발에 협조하겠다 이러면서 혈장들을 신자들이 많이 제공을 했잖아요. 이런 모습 보이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요. 다른 쪽으로는 그동안 보수 기독교계하고 막 전쟁 중이었잖아요. 기독교계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고 그런데 양자의 공동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공격을 날새게 하면서 우군을 오히려 확보하고요. 그러면서 또 장전 의원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올리면서 은근하게 정치적인 또 보수 세력과의 영대를 나타내면서 자신들의 우호 세력을 확대하고 공격 포인트를 특정하고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도 성공할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여론전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내용을 보고 마음을 돌릴 것 같지는 않은데 신천지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전체 국민들이 아니고 교인들이죠. 교인들이 이탈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 내부 결속을 하는 데는 사실 이 방법이 신천지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으로 과연 나중에 지금 구속이 물론 유죄 판결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혐의 소명은 됐다고 보고 있는데 법원에서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도 내려질 것이다 보세요. 일단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니죠. 아직까지 무죄추행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무죄가 나오는 케이스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발부를 담당하는 영장 전담 판사 입장에서도 집행유예가 예상되거나 무죄가 예상되는 경우에 실수로 자기의 판단으로 구속을 했다 나중에 무죄로 나온다거나 집행유예로 나오게 되면 그 부담이 되거든요. 그 형사 보상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도 물론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지만 거의 유죄가 입증됐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신천지 측에서는 무죄추행 원칙 간주하면서 1심 결과,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제 승부를 보겠다는 입장입니다만 그리 쉬워 보이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구속이 결정된 후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앞으로 재판은 물론 신천지가 어떻게 대응할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